자, 이제 행정 통제와 개혁파트. 저거 뭐 출제는 조금 크진 않습니다. 한 1문항에서 2문항 정도 그런 데 같고, 다른 파트보다는 이제 행정학 접근이 좀 용이한 파트 가운데 한 분야입니다. 일단 출제 포인트에 행정 책임의 특징, 논쟁, 별 필요 없죠. 그러니까 뭐 자주 나온 파트는 아니지만은 굳이 얘기하면 그 정도 좀 정리하자 그 편입니다. 일단 행정 책임 무엇인가 개념부터 한번 정리해 보자. 행정인. 자, 공무원을 얘기하죠. 주권자인 국민기대에 부응하여 공익, 공직윤리, 법령. 이걸 보통 행정책임의 기준이라고 얘기해.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행동해야 할 의무를 소위 행정책임이다라고 언급을 하죠. 자, 그럼 특징 1번 나온 거 보자. 일정한 의무를 전제로 한다. 의무가 있기 때문에 책임이 발생하는 거 아니야? 2번 나온 거 보자. 일정한 자율성이나 재량권을 남용했을 경우에 발생한다. 그럼 이것은 행동의 결과야, 행동의 원인이야. 결과죠. 자, 4번을 먼저 보자. 행정책임은 행동의 과정 및 결과. 행동의 과정 및 결과지 행동의 원인, 뭐 동기, 그럼 X가 돼. 다시 3번 나온 거 보자. 공익 수익자 집단의 요구, 윤리성, 법령 이런 것들을 행정책임의 기준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사실 기술성은 뭡니까? 업무를 처리할 때 정해놓은 기술, 기법이 있어 없어? 그렇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정책임의 기준이고. 자, 5번 나온 거 봐. 행정통제 밑줄. 이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적, 사후적 제어 장치를 행정통제라고 얘기합니다. 공무원을 통제해야 다녀야 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행정통제에서 보장된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고. 6번에 자, 좀 전에 얘기한 공익이라든가 공직윤리 법령을 제가 행정책임의 기준으로 했는데 이 기준은 본인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여러분들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하지 않은 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고. 또 행정책임 어떤 개인의 요구보다는 그 위에 있는 요구, 뭘까? 국민 전체의 요구를 얘기합니다.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그런 걸 보통 외연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상관은 부하의 잘못 때문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선다 그런 말 써 안 써? 그래서 행위 주체자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들. 자, 봐서 오른쪽에 행정책임의 기준 나왔는데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종 관계 법령이나 법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거기 뭐 국가공무원법에 의무조항 나왔는데 뒤에서 학습을 해. 이따 보고. 그러면 이제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 즉 법령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인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동그라미 3번만 별표, 공직윤리. 자, 공무원도 여러분들 전문 직업 윤리를 가져야 되겠지. 그 직업 윤리에 따라서 행동해야 할 의무가 바로 이제 공직윤리인데 두 번째 줄, 현대 행정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그 다음 나온 거 봐. 가장 바람직하며 잘 지은 기준을 얘기하라. 그런 말은 뭐다? 공직윤리. 과거에 출제 많이 나왔던 표현입니다. 저거 하나 좀 가져가시고 자, 넘겨서 행정 책임의 유형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나온 게 윤리하고 여러분들 법적 책임. 자, 도덕적 책임 자체를 얘기할 때는 국민 요구에 대응해야 할 책임, 양심에 근거한 책임, 아니면 타인의 잘못으로 등산한 책임, 이런 것들이 바로 도덕이야. 법 어카운터빌리티는 공식적 관계가 나오죠. 공식적 관계는 법에 의하여 정해진 의무와 권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 관계를 중시한다는 것은 법을 중시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정해진 법에 따라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을 해야 다녀야 돼. 그게 법적 책임이에요. 그럼 이 법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률상 제재가 수반이 돼야 안 돼. 되겠죠. 두 번째, 법률상 제재가 수반된다. 자, 쌍가로 2번에 정치하고 기능적 책임. 자, 먼저 정책 책임을 얘기할 때는 국민의 의사나 의사 가려놓고 정서라고 정하나. 국민적 정서. 국민의 의사 아니면 국민적 정서. 예, 부합할 책임, 정책 책임이고 기능적 책임을 얘기할 때는 자, 공무원도 전문 직업에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럼 전문 직업인으로 가져야 할 지식이나 기술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리고 업무윤리, 직업윤리가 있어 없어? 이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 이게 바로 기능적 책임인데 이걸 보통 직업적 책임이다 아니면 목적적 책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 밑에 제도하고 절차 책임 나왔는데 맨 위에 보자. 도덕적 책임에서 영어 나온 거 봐. 밑에는 자율과 같은가 더? 같고 위에 여러분들 법적 책임 밑에 영어 뭐가 더?
어카운터블리 제도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도를 얘기할 때 전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법적 책임은 제도적 책임은 문책자의 외제성, 책임을 묻는 사람 자체가 바깥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얘가 법을 어겼는지 어기지 않았는지 해서 어겼으면 외부에서 야마 하고 너 법 어겼지 마 제재받아 처벌받아 이게 문책자의 외제성. 그럼 이제 법적인 절차를 중시하겠지. 공식 제도가 바로 뭐야? 법을 얘기하는 거고 판단 기준과 절차의 객관화 법에서 정하는 걸 얘기하고 법률적 지혜가 수반이 돼야 돼. 되겠죠. 옆에 절적 책임은 문책자의 내재와 부재. 아버지가 바깥에서 몽두 들고 얌마 똑바로 해. 이것은 문책자의 외제성이지만 아버지가 없어도 마음에 아버지의 상을 집어넣고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아버지가 좋아하실 거야 싫어하실 거야. 국민의 상을 밑에 마음씩 집어넣고 이런 거 얘기하면 우리 국민이 좋아할 거야 싫어할 거야. 이게 바로 문책자의 내재와 부재에 해당되겠죠.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는 것하고 책임 완수는 별개의 것으로 파악합니다. 행정책임은 공식적인 제도, 법에 의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파악하죠. 그 밑에 같은 말들입니다. 알았습니까?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 제도하고 자율적 책임 묻는 것이 시험 문제 2번 나왔어.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좀 해서 가져가시고 자 내려가서 행정책임의 논쟁이 나오고 있는데 자 2명의 학자가 나와 헤르만 파이노하고 여러분들 칼 프리드리 2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헤르만 파이노 같은 경우에는 민주정부에 있어서 행정책임이라는 논문을 토대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외부 통제에 근거한 책임이 갖고 맨 밑에 봐봐. 외부 통제에 근거한 책임이 확보란 말이 나와. 외부가 통제하는 거야. 입법부가 통제하고 사법부가 통제하고 민중이 통제하고. 그래서 책임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파이너예요. 반면에 이제 오른쪽에 맨 위에 칼 프리드리힐은 공공정책과 행정책임의 성질 논문에서 외부 통제에 근거한 책임은 한계가 있다고 파악해. 그럼 뭐가 중요하냐? 공무원 스스로 자율적, 도덕적, 스스로에 대한 통제가 보다 중요하다고 파악하는 것이 칼 프리드리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이런 얘기해. 행정책임은 외부로부터 통제가 되는 것 아니라고 파악해. 또 법에 근거하여 제도가 객관에 쓴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유도가 되어지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그 마음속의 기준은 2가지 기준이 나오는데 거기 밑에 기술적 지식과 또 하나 뭐야? 국민적 정서. 그럼 아까 여러분들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따라서 행동해야 할 책임이 뭐라 그랬어요? 기술적 지식 화살표 놓고 기능적 책임. 자, 그리고 아까 국민적 정서에 부합할 책임을 정적 책임이라고 계산했어요. 그다 정적 책임이라고 적어놔. 이걸 강조한 게 칼 프리드리예요, 여러분들. 칼 프리드리. 자, 그래서 쭉 내려가서요. 현대는 외부 통제에 근거한 책임의 확보에서부터 내부적 자율적 통제에 근거한 책임의 확보로 그 흐름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고 있다. 하나 좀 정리. 자, 봐서 문제 다음 페이지 행정 통제가 나오고 있는데 시험 문제는 통제에서 좀 많이 나오죠. 굳이 얘기하면 통제에서. 특히 통제 유형을 묻는 게 출제 민술 A급이야. 여기 이제 맨 위에 통제 유형 A급 나와서 안 나왔어. 출제 포인트예요. 그리고 옴부즈맨 통제가 별표 2개 나왔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통제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책임 파트에서 뭐 아까 별표 없었잖아요, 여러분들. 이쪽에서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자, 일단은 행정 책임이 무엇인가 맨 앞에 개념 나온 거 보자. 행정 책임을 보장 확보하기 위한 사전적 사후적 제어 장치를 행정 통제라고 얘기합니다. 알았습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옆에 좀 보자. 맨 위에 행정 통제의 원칙이 나왔는데 원칙의 1번의 별표. 1번에 뭐가 나왔어요? 예외의 원칙이야. 행정의 모든 면을 통제한다는 것은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 통제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예외적인 사항. 그 예외적인 사항 자체를 얘기할 때는 뭘 얘기해? 위법하고 편법. 이 편법을 부당이라고도 얘기해. 예외는 뭘 얘기한다? 위법하고 편법을 얘기한다. 위법을 일명 작이라고 얘기해. 편법이나 부당을 부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하나 가져가세요. 그거 하나. 뭐 굳이 얘기하면 그 정도.
그 밑에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우리가 이게 예상 문제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위법이나 편법 같은 이 예외적인 걸 통제해야 되지 행정의 모든 일상적인 면을 통제한다는 것은 가능해 불가능해. 설령 가능하더라도 공무원들의 사기를 지나치게 시키지 모든 걸 통제해봐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 그 중간에 여러분들 느낌표해가지고 일상성의 원칙은 통제 원칙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예외 원칙이지. 굳이 문제를 만들면은 중간에 여러분들 그 느낌표 자 통제 과정 나왔는데 통제의 기준을 설정하고 성과 측정 평가 보고하고 그 다음에 시정 조치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통제 기준의 설정이란 말이 나오죠. 통제 기준은 가급적 단시간 내 전체 상황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기준을 설정하면 좋은데 그 기준을 전략적 통제 지점이라 그래. 그러면 이 전략적 지점으로 통제 지점 기준을 설정되기 위해서는 5가지 요소가 그 기준에 반영돼야 한다고 봐게. 적시할 수 있는 것, 사회적 가치가 구현될 수 있는 것, 모든 업무를 포괄할 수 있는 것, 부처 간의 균형이 있는 통제, 이왕이면 경제성 이렇게 고려가 돼야 한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적어놓자. 사형 적어놓으세요. 사형. 요 수술은 적시하시오. 사형, 포경 수술은 적시하시오. 사회적 가치성, 형은 균형성, 포괄성, 경제성, 적시하시오. 적시성. 이건 아니오면 시험 문제 나오면 이 시험 문제 2번 나왔다. 7급에 1번 나왔었고 행시 1번 나왔었고. 그걸 아직 안 내려왔다. 그럼 내려올 때 됐지. 사형 포경 수술은 적시하시오. 아니면 사형 포경 사업은 적시하시오. 포경 수술 이상하니까 포경 사업. 여러분들 저기 뭐야 그 일본은 고래잡이 그 허용하자고 잠깐만 뭐 그래서 뭐 탈퇴한다며. 고래 뭐 잡는 무슨 뭐게 탈퇴한대 일본은 그거 잡기 위해서. 자 하여간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 좀 외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박수 이제 한 장을 넘겨보자. 통제 유형. 자 여기 제가 A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통제 유형 자체는 이제 길버트라는 사람이 제시한 관점에 따라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길버트는 통제가 외부가 통제하냐 내부가 통제하냐 통제가 법적으로 보장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4가지 유형을 제시해놓고 있다. 그래서 일단 외부 통제 가운데 공식적 통제, 공식을 제도라고도 얘기하는데 사법, 입법, 업무지만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고 비공식이 뭐가 나왔어요? 민중 통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음 중 외부 통제 가운데 공식적 통제가 아닌 것 1번 민중 통제 몇 번? 이렇게 한 문제. 그 다음에 내부 통제도 공식과 비공식 나눠서 얘기한다고. 알았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그걸 이제 하나하나 볼 텐데 먼저 외부 통제부터 보겠습니다. 외부가 통제한다 얘기한 주체나 방향에 따라서 요 외부 통제를 다른 말로 여러분들 민주 통제라고도 얘기하고 타율적 통제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제 맨 밑에 각조 보자. 헌법 통제, 국제 통제란 말이 나왔나? 헌법에 근거한 통제. 국제 통제는 정확한 국제법 통제입니다. 무슨 통제? 국제법에 근거한 통제는 무슨 통제로 본다? 외부 통제로 봐. 근데 여러분들 여기 정보공개제도와 행정절차법 자체를 얘기하든 내부, 외부, 중기단, 내부 있다 그러는데 그 이유는 일단은 이 정보공개법하고 여러분들 행정절차법은 어디서 만들어? 의회에서 만들기 때문에 의회는 입법부 아니야. 그 외부 통제로 보기도 하지만 스스로 여러분들 정보 공개 또 행정 절차를 준수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부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가 없으니까 외워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맨 밑에 각주는 어쩔 수가 없는 게야. 그건 좀 외워서 가져가시고 자 올라가서 여러분들 먼저 외부적 비공식 민중통제부터 내용을 또 정리하겠습니다. 자 민중통제 보시면은 선거, 여론, 시민참여, 이익단체, 정당, NGO 이렇게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쉽잖아요 여러분들. 선생님 근데 길버트는 얘 정당 외우지마 헷갈리니까. 그리고 선거는 여러분들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일반 국민이 행정, 정부에 대해서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통제 방식이 바로 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뭐 과거에 한번 이르기라 시험지에 나왔어서 이 지문은 옛날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맨 위에 1번 나온 거 웹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제5의 권력이란 말이 나와. 뭘까? 비정부 조직 NGO를 제5의 권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위에 세 번째 줄 사회의 목탁이라고 불리는 게 나와. 뭐야? 매스컴. 자, 그 다음에 외부적 공식을 대표하는 것들. 자, 제일 먼저 나온 게 입법 통제부터 내용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입법부가 통제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자, B번 나온 거 봐. 이 구성의 내용 나온 거 보자. 법률 제정 어서 해. 국회에서 하죠. 주요 공공정책 결정해야 하네. 이 공공정책 결정이 법률 제정이나 예산 심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플러스인 거예요. 또 예산 심의. 각종 국정감사, 국정조사 국회에서 해야 하네. 하죠. 임명동의, 해임건의, 출석 요구, 대통령 탄핵 조처 어서 해. 국회에서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대통령은 그럼 국회에 대한 해상권 갖는다. OX. X야, X. 우리나라는 국회 해상권 대통령 없어요, 여러분들. 어? 대통령 탄핵 수치만 인정이 될 뿐이지. 인사청문이란 말 나와, 나왔죠. 자, 뭐 이런 것들 지금 입법 통제를 얘기하는데, 그럼 입법 통제는 입법부가 힘이 센 근대 국가 때 가장 중시한 통제 방식이야. 그래서 C번에 근대 국가 때 가장 중시했다. 자, 쭉 내려서 D번 나온 거 봐. 그럼 입법 통제의 한계 나온 거 봐. 자, 행정과학 어느 때보다 전문성이 더욱더 강화되고 제고되고 있죠. 그래서 행정의 전문성에 따른 제약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고,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입법부가 특정 기업이나 이익 집단에 여러분들 포획돼 가지고 특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요새 여러분들 택시하고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야 그 카카오 택시인가 카카오 카풀 있잖아. 근데 일반 시민층 카풀 제도가 나쁜 거 같지는 않잖아. 그냥 카카오 택시 분들이 이제 반대하잖아. 반대하는데 한편으로 볼 땐 택시 하시는 분들 한편은 이해는 해. 왜 그러냐면은 택시가 요새 잘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이분들은 또 뭐냐면은 택시를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개인 택시를 또 권리금 주고 사시는 분들도 계셔. 돈 주고 그것도 뭐 돈 주고 500, 600이 아니라 몇 천만 원씩 주고 산다. 인천에 내가 알기로는 한 1억 줘야 돼. 요새 택시가 안 나오니까 뭐 1억 7천에서 1억 정도 돈 주고 사. 선생님도 이제 친구 한 놈이 다른 집에 사는데 그때 뭐 8천만 원이 가지고 샀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이분들은 이제 뭐 하루 일하고 하루도 지금 막 그러잖아. 그걸 다 지켜야 하잖아. 근데 가불이 등장하면 이분들은 생계에 타격을 주고 그동안 그들이 지켰던 의무라든가 기득권을 다 포기한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 힘들니까 이분들이 막 이제 파업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은데, 근데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제재에서는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카풀은 일반 시민들이 찬성을 해야 해요. 경제적인 거지. 경제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보면은 제도는 취지는 나쁘질 않아요, 여러분들. 좋은 거 아닙니까? 인천서 만약에 여기 오는데 카풀 제도가 있으면 여러분들 일단 선생님 입장에서는 경제성을 떼야 안 돼요. 뛰는 거예요. 뭐 고속도로 톨게이트만 내준다면 고맙지. 기름값 한씩 낸다 하더라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인천 시내뿐만 아니라 시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번에 택시 하신 분 택시 타가지고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파업하는 바람에 지난주 목요일날 파업했거든. 지난주 목요일날. 현재 목요일날에서 창원 가는 날인데 택시가 없어. 줄은 여러분들 한 80명이 서 있는데 택시가 딱 2대밖에 없어. 못 하잖아. 추운데 자전거 타고 가서. 거기 뭐냐면은 자전거가 거기는 창원역이 돼 있어가지고 1,000원 하면 1,000원 내면 1시간 타. 그래서 가긴 가야 되겠고 버스도 거기 잘 안 다녀. 희한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전거 타고 찬바람 맞으면서 근데 이 자전거가 여러분들 안정을 높이잖아. 이게 뭐야 자동화된 인공지능이 있어가지고 현시민 타면 알아서 내려가. 무무게 많이 나가니까. 그걸 타고 이제 자전거 다행히 펑크는 안 나더라고 여러분들. 타고 이제 갔는데 여기 보자. 불편하더라고. 그런데 뭐 하여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뭐 만약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특정 집단에 포획되는 경우도 있어 없어. 그죠 포획 현상이. 사립유치원 여러분들 뭐 연합회 국회의원이 포획돼 가지고 여러분들 사립유치원 자체만 옹호하고 그런 법률을 만들어서 제출하고 또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나라는 내가 볼 때는 유치원은 몽땅 다 공립화시켜야 돼. 그러면서 사립유치원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럼 지금까지 있던 건 돈 많이 벌었잖아.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요, 여러분들.
안 그럴까? 이게 여러분 이 시장 경제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 우리가 여러분 여기 보자. 교육은 수업 시간에 뭐라고 배웠어 여러분들? 가치제라고 배워서 안 배웠어? 가치제예요, 가치제. 가치제는 여러분 사적제지만 정부가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요. 정부가 공급하는 제가 가치제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런 건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그냥 뭐 지난번에 지금 국회 교육부 장관한 지가 윤유래인가 윤 뭔데 윤 장관님 젊으신 윤 장관님 아니야? 윤 장관이 나이 젊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보자. 국회의원 출신이야. 왜 우리나라는 국회의원하고 여러분 장관이 같이 해? 그러니까 문제가 돼야 되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문제야. 이게 국회가 여러분들 행정부를 견제하고 있는 건데, 왜냐면 잘못해도 뭐, 너무 게 잘못된 게 너무 많아. 기득권 오가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이 새끼들도 세비 또 올려 아니에요, 국회의원들. 올리잖아. 뭐 하는지 모르겠어, 걔네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자. 아, 그리고 공무원 시험 제도도 좀 바꿔야 돼. 이거 공무원 시험 주면 여러분 몇 년씩 걸리잖아. 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여러분, 그럼 들어가서 여러분들 행정법, 영어, 뭐, 한국사 그런 걸 바로 쓰는 건 아니잖아. 행정법에 전공이라 좀 나아. 근데 다른 과목들은 필요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 공부 다시 하는 거 아니야. 고등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대학을 다시 가, 그럼. 대학을 다시 가는 게 낫겠지. 그리고 나는 이제 이 국가 시험 제도도 이게 과거급제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이것도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초시 아니야, 초시 여러분들, 그거. 초시하면 생원 됐잖아, 생원. 김생원, 이생원. 이 제도가 우리나라는 좀 내가 볼 때는 진짜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여러분들 그 공무원 시험이 왜 이게 국가적인 과제로 부서가 있냐면은 응시생들이 너무 많아요. 1년에 100만 정도가 응시래. 우리 지금 일반 행정 말고 뭐 경찰 다 해가지고 100만이 된다고. 그럼 100만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생각해보자.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 요새 몇 명이나 돼? 한 30만 명 되지? 걔들 몇 배야? 4배 정도 되는 거야. 3배, 4배. 그러면 청년들 입장에서는 내가 볼 때는 웬만하면 공무원 시험 준비 한 번 정도 한다고 한다? 한다는 얘기야. 그럼 걔네들 그거 뭐 준비하면서 다 시간 다 낭비하는 거예요. 국가 경제도 문제가 되는 거고 국가 힘이 무력화되는 거 아니야. 그 다른 방법을 좀 구해야 돼. 구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명박 정부 때 잘했던 게 뭐냐면은 이명박이 하자는 게 영어를 영어를 이렇게 쓰게끔 해주겠다. 이거는 크게. 그래서 뭐 외국에 살던 애들 들어가지고 영어 해야 중심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했잖아. 근데 해야 중심으로 바뀐 게 뭐가 있어? 그것도 없지.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빼버리고 12년 대학교 빼버리고 12년 영어 하면 영어 잘해야 돼 못해야 돼? 잘해야 되는데 이게 돼 안 돼? 이게 들려 안 들려? 극장 들긴 들려요? 극장 가면 딱 들려? 오 대단하다. 선생님은 자막 없으면 신경질 나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좀 영어는 좀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 그렇죠? 그런 걸 획기적으로 이제 바꾸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그런 사람들을 뽑아주고 그 사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교육 문제 빨리 해결하고 청년 실업 문제 2가지만 해결해도 나라가 잘 살 것 같은데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 있잖아. 주인발 봐봐. 주인발이 8,500억을 여러분들 사회에 그냥 딱 기부하잖아. 야, 진짜 존경스럽더라. 진짜 존경스럽고 쉬운 게 아니잖아. 선생님 같은 경우도 뭐 돈 몇백 원에 여러분들 밥 먹을 때 몇 편 깎으려고 그러는데 야, 이 양반은 8,500억이라는 돈은 그냥 사회 환원하고 워낙 대기업의 총수들이 여러분 갖고 있는 재산 가운데 각자 100억씩만 남겨놓고 남 모든 자산을 사회에 하라는 생각해봐. 그 100억 남겨놓고 살아 못 살아? 잘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네, 우리가 볼 때하고는 틀린가 봐. 그래서 국가에서 그것을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사회 한을 의무화시키면 어떨까? 죽을 때. 그 자식한테 상속은 한 100억만 주고.
자, 입법 통제는 하여간에 행정의 전문성에 따른 제약이고 특수이익의 대표, 아까 이익을 대표하는 대표성 얘기했고 정부의 비대칭성은 뭘 얘기해요 여러분들? 여기 보자. 선생님 보자. 국정에 관한 정보는 당연히 행정부가 장악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가 운영에 대한 정보 행정부가 장악하다 보니까 통제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다고 표현입니다. 자, 그 밑에 사법 통제가 나오죠. 이건 사법부가 통제하는 걸 얘기합니다. 행정부를. 자, 나온 거 보자. 행정부 수행상 시민의 권리를 침해했다. 그럼 여러분들 행정, 쟁송, 소송 제기하래 하죠. 그리고 행정부가 만든 각종 법규가 있습니다. 거기 명령, 규칙, 처분 이게 법규 아니야. 자, 이게 위헌 여부는 어디서 따져? 헌법재판소. 그 다음에 위법, 법률의 위반 여부는 대법원에서 하잖아. 몽땅 다 사법통제 들어가죠. 그러나 사법통제를 얘기할 때는 자 먼저 C번을 봐봐. 여기 보세요. 사법통제는 여기 보자. 위법 편법 가운데 뭐만을 대상으로 해? 이것만을 대상으로 이건 못 다뤄. 이거는. 그래서 이것만 다루는 것을 소극적 통제라 그래. 다시 앞에 A번에 소극이란 말이 나왔나. 그리고 사후적. 행위가 발생한다면 사후적. 무죄 성격이고. 또 사법통제는 변호사 선임하고 법원의 공탁금도 거래해야 되겠고 소송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경비할 시간이 많이 투입이 돼야 돼. 투입되죠 여러분들. 그리고 사법통제, 사법부인 사람들 전문성 떨어져 안 떨어져? 그래서 행정의 전문성 떨어져 있고 법적인 책임만을 추궁하고 있지 국민적 정세에 부합하냐 여부 추궁은 쉬워 어렵죠. 그래서 2번은 정치적 책임 추궁 한계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옴부즈만 제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스웨덴에서 먼저 만들어진 건데 옴부드란 말은 스웨덴어로 대리인 이런 말이거든. 그래서 이제 국왕이 부재할 경우에 국왕을 대신해서 국정을 감찰했던 호민관. 호민관은 뭐야? 국민을 보호한다 그런 말이야. 호민관. 그리고 행정감찰 제도를 옴부즈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옴부즈만 제도는 입법통제나 사법통제 한계를 보완하게 등장했고 스웨덴에서 최초로 등장합니다. 1809년도에. 그리고 이웃나라 우리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를 다 묶어서 뭐라 그래? 동유럽 국가라 그러죠. 이런 국가들한테 다 이게 이제 퍼져가지고 오늘날은 여러분들 여러 국가에서 국가마다 국가 특유의 옴부즈만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국민권익위원회 들어봤죠? 이 국민권익위원회를 만들어서 옴부즈만 역할을 대신 수행토록 하고 있어요. 근데 스웨덴의 옴부즈만 제도하고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웨덴식 옴부즈만 제도를 먼저 보고 한국에 관한 내용을 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첨삭 지도에 스웨덴식 옴부즈만 제도가 먼저 나와요.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1809년도 스웨덴 나왔고 3번을 먼저 와봐. 3번 의회의 기관에다가 밑줄. 이건 뭐냐? 입법부 소속 공무원을 입법부에서 임명합니다. 옴부즈맨으로. 그래서 의회 소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법부형이야 쉽게 얘기할 때. 무슨요? 입법부형. 자, 그러나 공정한 위치에서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초당성과 독립성과 정책 중립이 보장이 돼야 돼. 그래서 2번에 당파성이 없다, 독립성 보장. 4번의 끝에 정치적 중립 보장. 됐습니까? 또 옴부즈만을 이용하면 보다 신속하게 공정하게 저렴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6번의 별표. 국민한테 신청을 받아서 조사할 수 있고 신청적 조사 동그라미 옆에 자발적 직권적 조사 동그라미 밑줄. 자, 그 다음에 옴부즈만 행정행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건의하고 잘못된 점 비판하고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페이지 봐봐. 행정행위를 직접적으로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간접적 통제권만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옴부즈만을 뭐라 하냐? 와칭 도구 이다우티스 이빨 없는 감시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직접적인 통제권이 없다. 그 이빨 없는 감시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러나 8번 나온 거 봐. 자기 부자기를 다 다뤄. 여기 보자. 아까 사법 통제를 뭐만을 다뤄? 여기 자기. 근데 여러분 이거를 다 다뤄. 이거 다 다루는 것을 적극적 통제라고 얘기해. 그래서 여러분들 8번에 적극적 통제란 말로 하죠. 자기를 옆에 합법성,
부작위를 한 목적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옴부즈만은 간접 통제이긴 하나 적극적 통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혼동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구본의 별표, 헌법기관 별표. 그 세 가지 형태는 꼭 정리해서 가져가야 되겠고, 자 반면에 이제 한국의 옴부즈만 제도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국민권익위원회. 옆 페이지 하단에 첨삭지도에 국민권익위원회 나오죠. 우리나라는 국무총리 소속이야. 그럼 입법부형이야, 행정부형이야? 행정부형. 그래서 여러분들 맨 밑에 보시면은 끝에 행정부형이란 말이 나왔고, 다시 맨 앞에 법률상의 기관이 이렇게 나와서 안 나왔어. 헌법기관 아니야. 헌법서 명시가 안 돼. 법률에 근거하여 지위가 명시가 돼.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명시가 되고, 그 다음 직권적 조사 인정이 안 돼. 국민들 신청만 받아서 조사만 인정됩니다. 요 세 가지가 아까 얘기한 본질적 옴부즈만 제도하고의 차이점을 얘기합니다. 그 차이점을 꼭 가져가야 돼. 알았습니까? 차이점 가져갈 거야. 자, 그거 봤으면 여러분 다시 674페이지. 자, 외부 통제는 다 끝냈고 이제 내부적인 통제를 보겠는데, 자, 내부 통제도 내부적 공식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다? 내부적 비공식의 형태로 구분된다고 얘기해서 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럼 내부적 공적 통제를 보겠는데 행정수반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엘리트를 얘기할 때는 장관, 차관들이 부하들 통제해야 하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각종 기구, 제도, 절차, 규정 만들어 통제해야 하네. 정부가 조정기구, 개증제위원회 만들어서 통제해야 하네. 하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책과 기획, 관리 통제. 그다음에 자, 시어번 교차 기능 조직 나온 거 봐. 행정체제 전반에 걸쳐서 관리 작용을 담당하는 참모 조직 단위, 조직 인사 재무에 관한 관리 기능. 뭘까? 우리나라 총무과예요. 총무과. 총무과를 요새 여러분들 뭐 행정지원과 이렇게 얘기하지. 그럼 여러분 총무과에 여기 뭐 선생님 보자. 인사팀 그런 거 있어 없어? 있어요. 격리팀 있어 없어? 있어요. 조달팀 있어 없어? 있어요. 이게 바로 조직 인사 재무에 관한 관리 기능이야. 이해했어요, 여러분들? 자, 이번에 내부적 비공식적 통제 나온 거 보자. 세 번째 줄 뭐가 나왔어요? 관료제의 대표성. 그걸 좀 대표 관료제라고 얘기하는데 좀 이따 학습할 거야. 기능적 책임 비공식 조직 공직윤리. 특히 공직윤리가 가장 바람직한 자율적인 통제라고 얘기해서 했어요. 했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바람직한 행정통제 방향 나온 거 봐. 자, 외부에서부터 가급적 뭐로 가자? 내부로 가자. 그 다음에 속에서부터 뭐로 가자? 적극으로 가자. 사회에서부터 뭐로 가자? 사전으로 가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시. 일시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죠? 생각나면 하는 게 일시야. 근데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 계속이죠. 계속으로 가자. 여기 보자. 음주운전 단속을 여러분들 1년 내내 하면 음주운전 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근데 정부에서 할 때 생각나면 해 안 해?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이 나와. 1년 내내 하면 안 걸리겠죠. 근데 그것도 무슨 기구 뭐 만들 방법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뭐 그냥 진짜 단속하는 경찰관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차에다가 여러분들 뭐 하나 의무적으로 장치 설치해 놓고 어? 차를 타는 운전대 앞에 이렇게 이 사람이 숨 쉴 때 알코올 농도를 딱 측정하는 걸 나오면은 차가 주행 안 하도록 해버리고 아니면 그냥 호숫가루 빠지게끔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음주운전 하는 것 같아. 그런 장치가 나올 것 같아. 그죠? 차를 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코올이 팍 풍기면은 그 냄새가 나오면은 차가 시동이 안 걸린다든가. 야, 그런 차 나올 수도 있겠다. 그거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자, 미안합니다. 빨리 진도로 갈게요. 네, 공식에서도 비공식적 자율적 통제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게 바람직한 통제 방향이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어때요? 행정감사, 행정감사 차이점. 시험 문제 안 나올 텐데 행정감사는 감사원이 하는 거고 행정감사는 각 기관이 하는 걸 얘기해요. 선생님 보자. 늘 여러분들 공무원 되잖아요. 선생님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감찰 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잖아요? 점심때 안 나가. 늘 점심때 안 나간다. 근무해. 그리고 구내 식당에서 밥 먹어.
자, 왜? 공무원의 의무 가운데 직장 이탈 금지 의무가 있어. 그래서 감사원에서 여러분들 감찰 대상으로 지적되고 족벌되잖아. 그럼 여러분들 처벌을 당해. 뭐 감봉도 당하고 막 그래 여러분들. 징계 요구한다고. 근데 행정감사는 여러분들 그 정도는 아니야. 행정감사는 각 기관이 수라는 거예요. 시정 조치를 목적으로 하는 거야. 양자 차이점 적어놓은 건데 뭐 나중에 읽어보세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알았습니까? 자, 그거 봤으면 이제 넘겨서 아까 국민권익위원회 소리 하나 가지고 갈게. 676페이지. 자, 위에 세 번째 줄 나온 거 봐. 행정부 소속이라고 나와. 그래서 밑에 옆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감사원, 지방의회는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밑줄. 어디 소속이다? 행정부 소속이라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 감사원, 지방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여러분들 뭡니까? 조사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이렇게 숙제서 가지고 할 거야. 알았죠? 암기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성의 1번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몇 명으로? 15명이요. 거기까지만 정리. 우선 문제가 거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좀 디테일하게 나오더라고 문제가. 그 정도까지 미워둘 것. 자, 그거 봤으면은 여러분들 677페이지 자 대표 관리제에 관한 내용을 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포인트의 기능과 비판 별표 2개. B급이야. B급은 출제 빈도가 높아요, 낮아요? 높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일단 대표 관리제의 개념을 최초의 개헌서는 거기 맨 앞에 킹스리야. 자, 킹스리 그러면 어디다 나서란 같은 느낌이. 자, 요새 여러분들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퀸 또 안 떠? 퀸, 킹 그럼 느낌이 어디 같아? 영국 놈들은 잘난 체를 진짜 많이 해. 구라파 영국 애들 같은 가운데는 구라파 애들은 좀 유럽 갔다 오는 사람 알겠지만 유럽 시내 같은 경우에는 차가 작은 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녀. 우리가 얘기하는 경차도 많이 다녀. 물론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야? 일본이죠. 일본이 많고 유럽, 러시아를 제한 다른 나라들은 차가 여러분 작은 차좀 많이 들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뭐 큰 차 별로 없어요. 독일도. 차들이 작은 차들 다녀. 영국 가잖아. 길바닥에 다니는 게 대한민국하고 비슷해. 뭐 여러분들 BMW하고 여러분들 뭐 벤츠 그런 것들은 그냥 뭐냐면 한국의 소나타랑 비슷해. 거기는 뭐가 많이 다니냐? 뭐 있잖아. 그 이탈리아에서 나오는 람보르기니 말고 또 있잖아. 뭐 람보르기니도 있고 그것도 이탈리아 유명한 명차. 포르쉐 그 포르쉐도 뭐 8천만 원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들. 뭐 2억짜리 그런 것도. 진짜래요, 여러분들. 영국 애들 그래서 좀 뭔지 모르지만 잘난 체는 걸 되게 좋아해. 섬나라인데 어떻게 영국하고 일본의 기준이 틀린지 모르겠어. 일본 애들은 굉장히 작은 걸 검사하잖아. 근데 영국 애들은 옷은 또 검사하게 입어. 옷은. 그건 좀 희한하더라고. 차는 굉장히, 한국 사람들은 옷도 좀 잘 입으려고 그러고 차도 좋은 걸 뽑으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걔네들은 하여간에 왕, 뭐 여왕 이런 걸 되게 좋아해. 킹스맨 그런 걸 좋아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도 킹스리야. 이게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이 킹스리가 대표 거래제의 개념을 만들어내. 1944년도에. 그게 만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기 보자. 소재 영국은 여기 보자. 행정 계층이 4대 계급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메뉴의 행정, 그 밑에 뭐 집행, 서기보해서 4대 계급. 한국은 계급이 9계급 아니야. 영국은 4대 계급이야. 근데 행정 계급 가운데 82.5%가 옥스브리지, 옥스포드와 캠브리지를 합성해서 이들이 여기를 막 찾을래. 고위공무원이 우리나라 서울 우리나라 여러분들 상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있잖아. 약 80.5%가 서울대를 장악한 거랑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을 주립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다른 대학 출신들이든가 대학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기가 쉬워 어렵잖아. 이 철벽 여러분들 성별 구축해 놓겠다 보니까 이게 뭐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킹스리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야 공직 할당제 만들자. 대표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한나라의 모든 경제 계급, 종교, 성별, 지역, 인종 등이 전체 국민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례해서 대표되는 관료의 구성비를 갖는 관료제 만들자. 그래서 탄생한 게 대표라제가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들.
공익 할당제죠, 여러분들. 자, 그럼 내가 그래서 모시어 같은 경우에는 대표성 이용을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하나는 뭐야? 피동적 대표성 하나하고 또 하나 능동적 대표성 두 가지 형태로 구성을 시켜놓고 있다. 자, 피동은 쉽게 수적 구성 비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비율 대표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뭐란다? 비율 대표성. 거기 소극적 대표성, 태도, 사회 비율 다 같은 말인데 전체 국민 가운데 농민이 10%다. 그럼 10%만큼 농민들한테 공직을 여러분들 주는 거야. 왜? 여기 보자. 출신 성분이 그 사람의 태도를 결정한다고 파악하는 거야. 내가 농민 출신이라 농민이 갖고 있는 아픔은 농민이 잘 알아 몰라. 하니까 네가 공무원 돼가지고 농민을 정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은 여러분들 비율 대표성, 태도 대표성, 뭐 출신 대표성 그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여러분들 단순하게 비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농민을 대표해서 적극적으로 정책도 만들고 정치하는 대표성, 그게 바로 능동적 대표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 대표성, 정책, 정치, 적극적 대표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자, 봤으면 여러분들 한 장을 넘겨보세요. 대표 관리자는 여러분들 시험제라는 게 기능을 묻는 게 가끔 나와요. 자, 기능 나온 거 보자. 1번 정보 관리자 대표성 강화에 기여해야 하네. 하죠? 자, 2번의 별표 내부 통제. 왜 내부 통제인지 이해해요? 공직을 그렇게 구성하는 거니까 내부 통제지 뭐야. 내부 통제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장애인 아니면 여러분들 기초생활수급권자 그 사람 그분들은 불우한 사회에 있는 분들 아니야. 이런 분들한테 공직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보장한 게 안 한 게 3번은 그 편이에요. 자, 4번에 실적주의 배단시장. 자, 거기 들어보자. 다시 해보자. 자, 실적주의는 능력과 성적, 시험 봐서 공무원 되는 게 실적주의예요. 쉽게 성적주의예요. 메리트주의인데.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파악한 능력이나 실력은 뭐랑 비례해?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과 비례합니다. 그건 여러분들 그냥 알잖아. TV 보니까 스카이 무슨 뭐 케이블 TV에서 뭐 스카이 뭔데 여러분들 뭐 캐슬 거기 보니까 뭐 여러분들 그 뭐 고액과에 그런 거 막 나오고 막 뭐 그런 거 전신 자세히 못 봤지만 가끔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 그럼 사실 뭐 여러분들 서울대 출신들 서울대 애들 같은 경우에 40몇 프로가 강남 애들이라잖아. 10명 가운데 4명이 5명이 다 강남 애들이야. 선생님도 아는 분이 한 분 계신데 뭐 형님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돈이 많거든. 근데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 큰아들이 여러분들 서울대 들어가서 둘째 아들 옛날 얘기다. 아, 둘째 아들이 공부를 못해가지고 대학을 잘못 들어갔다. 그래서 어디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연세대 경영학과 들어갔다. 입에서 이제 욕이 막 나오더라. 아, 형제 앞에서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그랬거든. 어? 근데 뭐 쪽집게 과외를 여러분들 한 명당 뭐 해는 놈 당시에 한 과목당 1,000만 원 이렇게 시키고 막 그러더라고. 그 10과목 하나도 얼마야? 1억이야, 1억. 어이 그러지 마. 여러분 니들 1,000억을 은행에다가 입금시키잖아. 그럼 여러분들 아무리 금리가 낮다 하더라도 조정금리 와도 5% 그 사람 5% 정도 받거든 그 사람들은. 그럼 5% 받으면 얼마야? 1,000억이 5%면 50억이야. 5%는 50억이지 뭐야. 계산이 안 돼? 그럼 한 달에 얼마씩 쓰는 거야? 한 달에 한 4억 쓰는 거야. 참 웃기지? 웃긴 거예요, 여러분들. 웃긴 거. 자, 이제 뭐 웃기건 뭐 웃기지 않건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 보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하고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실적과 그러니까 말은 실적주의는 능력에 따르면 공직 지위의 기획인등이지만 실제는 형식상의 기획인등을 가져오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여러분 열악한 계획이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불리한 입장으로 몰아놓죠. 그래서 이걸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만든 게 대표관리제 쌍거로 4번에 관한 표현이에요. 됐어요? 자, 현실 보자. 자, 이게 정부 조직이야. 여기 여러분들 장애인이 10% 있어. 장애인이 사회 5%야. 5% 안고 자기한테 공직을 더 들어가서 그럼 장애인은 민중에 들어가 안 들어가?
민중 통제를 정부 관리제로 내재화시켜지겠어. 쌍가루 5번.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대표관리제의 학방가 나왔는데, 자, 고용평등 시정 넘어가시고, 자, 다음 페이지 비판 나온 거 봐. 제도니까 비판을 받겠죠, 여러분들. 자, 제일 먼저 나온 게 실적주의와 관계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대표관리제는 실적주의 요소하고 충돌되는 요소가 당연히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상충관계다 그 표현이고, 또 전문성을 저희 할까 안 할까? 왜? 능력과 성적이 뛰어난 애들이 아니라 사회 구성 비율 아니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행정의 전문성은 줘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출신 성분에 따른 정책 선언. 선생님 보자. 선생님 농민을 대표해서 공무원 돼서 그럼 농민을 위해서 정책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사실 내 신분은 뭐야 지금 이제? 공무원이야 농민이야? 그걸 바뀌었잖아. 그럼 농민이었던 과거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냥 여러분들 공무원으로서 태도나 행동을 가져간 거죠. 그렇죠. 그 바로 이제 3번에 관한 표현인데 거기다 하산해 놓고 제2차 사회와 경시. 2차 사회와 경시. 농민이 한 것은 1차 사회가 되는, 농민이 되는 건 1차고 공무원 되는 것이 뭐 되는 게야? 2차. 그 2차 사회화를 경시하고 있다고 표현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5번에 진정한 농민을 위한 책임 확보가 가능해 어려워. 어렵죠. 그래서 책임성 확보 불확실. 자, 그다음에 4번 나온 거 봐. 자, 대표관리제가 지나치게 활성화됐다. 그럼 여러분들 관료 집단들이 현재 무사. 그럼 정상적인 사람하고 장애인하고 누가 더 많아? 정상적인 사람. 그럼 내부에서 정상적인 사람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럼 내부에서 그럼 장애인은 적겠고. 그러면 여러분들 10명은 정상의 이익을 위하고 뭐 1명은 장애인의 이익을 위하고 누가 이겨? 10명. 이게 바로 이제 사물에 관한 표현이에요. 세 번째는 사회적 형평성을 제거하면 오히려 소수 집단을 더욱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도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 이해했죠? 별거 아니에요. 말만 이렇게 쓸 뿐이지. 자, 다음 마지막 역차별. 일정한 비율에 근거한 특정 조례 지나친 부분은 역차별을 가져올 위험성도 있어 없어? 있지. 앞페이지 보세요. 앞페이지 보세요. 자, 균형인사. 한국의 우리나라의 여러분들 대표관리자 이게 균형인사인데 인사혁신처 균형이 지침에 양성평등제공 부재 밑줄, 여성 공무원 인사관리 밑줄, 장애인 공무원 밑줄, 이공계 공무원 인사관리 밑줄. 자, 그 대전력 뱅크제 밑줄. 그다음에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 밑줄, 지역인재 지원 채용제 밑줄, 저수동 공무원 채용 밑줄. 선생님 보자. 자, 그 지금 얘기한 것 가운데 물어보자. 국가유공자는 들어가 안 들어가? 국가유공자는 균형인사로 안 봐. 왜 그러냐면 국가유공자는 국가에 대한 공헌, 헌신에 대한 보답으로 주는 거야. 그건 대표관리제가 틀린 거야. 그래서 국가유공자 균형인사란 말은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래서 그 아닌 걸 묻는 게 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렇게 좀 정리해서 가지고 가시고. 여러분 보자. 주변에 장애인인데 볼 때는 멀쩡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장애인 등급 이제 등급제를 없앤다 그러는데 장애인 뭐 등급 1등 6등급 나눠서 6등급 정도 받은 친구들 젊은 친구들은 장애가 이게 눈에 안 드러나.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그런 친구들은 장애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장애 등급 받는 경우가 있어. 그럼 장애 등급 받고 공무원 되면은 나하고 볼 때는 나보다 성적도 안 나왔는데 나는 뭐 예를 들어서 평균 점수 나온 게 370이고 쟤는 350 나왔는데 장애인끼리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공무원 됐어. 그러면 속으로 화는 안 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합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는 거 대표관리제. 그때까지 내용 정리. 자, 봤으니까 좀 쉬었다가 행정에서 시민참여 파트 쉬었다 또 수업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작합시다.